1950년 6월 25일, 한반도가 불타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한 민족이 움직였습니다. 자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터키는 4,500명의 젊은 피를 대한민국에 보냈습니다. 고구려 시대, 당나라의 침략 앞에 돌궐과 고구려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1300년이 흐른 뒤 그 피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칸카르 대시, 피로 맺어진 형제. 이번엔 형제국 터키가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터키, 역사가 증명한 불멸의 혈맹,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멧 카라만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토목공학 교수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 차나칼레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미쳤냐?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어쩌려고?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곳으로 불러왔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귀향 첫날, 페리에 몸을 싣고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짧은 여정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간호사 한 명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묻어나는 초조함은 감출 수 없었죠.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으니까요. 저 노인이 병원에 빨리 도착했더라면 페리가 겨우 도착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더 소요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노인은 결국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심장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 조카 메르베가 알려준 소식이었죠. 그녀는 이 지역 의사입니다. 삼촌,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요. 우리는 응급환자의 40%를 단지 해협을 건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잃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분의 오래된 군모를 매만졌습니다. 하산 카라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의 영웅 중 한 명이셨죠. 10년 전인 2009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군모와 함께 놓인 메달과 바랜 사진들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 이스탄불이나 다른 큰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해협 건너편 유럽 쪽 갤리볼과 아시아 쪽 라프세키 사이의 단절은 단순한 지리적 분리를 넘어 삶의 질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해협 건너편의 불빛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 왜 이토록 먼 세상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그날 밤 제 자신에게 던진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운명은 제게 뜻밖의 방향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었죠. 70년 전 한국의 땅에서 피를 흘리며 형제의 의무를 다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터키어와 서툰 한국어 문구들이 뒤섞인 페이지들을 넘기며 저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쿠누리 전투에서 우리 대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나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 당시 터키여단은 쿠누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공세에 맞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그 처절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터키군은 병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부대장의 지휘 아래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엄호했다. 나는 부상당한 한국 병사 한 명을 업고 3km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수. 그는 내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일기장을 넘기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한국인 부부. 뒷면에는 한글로 영원한 형제에게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린 시절 들려주셨던 고대 이야기의 단서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김진수에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세기 돌궐 제국과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에 맞서 함께 싸웠던 이야기를 그가 놀라워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1500년 전에도 서로를 도왔다니 운명이군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주 알타이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 같은 알타이 언어,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터키는 가난했다. 그러나 형제가 위험할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먼 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느냐고 반대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인류의 가치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 마지막 소망은
언젠가 한국과 터키가 다시 손을 잡아 위대한 일을 이루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날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나의 후손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예언처럼 느껴지는 그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에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터키 정부와 한국건설 컨소시엄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정식 명칭 1915 갈리폴리, 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저는 뉴스 앵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꿈이었던 다리가 마침내 현실이 되려는 순간,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가 하필 한국이라니.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사업 주체는 터키의 다이어 인샤아트와 한국의 SK 에코플랜트, DLENC 컨소시엄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유로, 공사 기간 약 4년으로.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망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차나칼레 시내의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대교 소식으로 활기찬 대화가 오갔습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내 아들도 이제 이스탄불로 안 가도 되겠어? 페리 기다리다 가게 문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걱정 없겠네. 우리 어머니가 해협 건너편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제 안심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협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교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건설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토목공학 교수였던 제 전문성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원봉사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세요. 아흐멧 카라만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민우입니다. SK 에코플랜트 수석 엔지니어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조민우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셨다는 사실만 간략히 언급했는데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혹시 하산 카라만 님 말씀이신가요? 놀라 말을 잊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쿠누리 전투에서 터키군의 활약은 전설적이죠. 한국에선 터키 참전용사들이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그 순간 조민우가 보여준 자료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간략한 전공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다리 설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민우가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주경간 길이는 2023m로 터키 공화국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탑 높이는 318m로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진 3월 18일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리의 공식 명칭이 1915 갈리폴리 다리입니다. 1915년은 갈리폴리 전투가 있었던 해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두 나라의 깊은 유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작업임을 실감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나칼레 시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아흐멧 교수, 우리 도시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군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과 터키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협이 가로막은 삶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절실했으니까요. 아흐멧 삼촌, 잠깐 병원에 들러주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조카 메르베의 전화를 받고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는 12살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급성 맹장염이에요. 다행히 시간은 겨우 맞았지만 메르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갤리볼루에 살아요. 아침에 통증이 시작됐는데 페리를 기다리느라 4시간이나 지체됐대요. 악천후로 배가 지연된 거죠.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마저 페리를 기다려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메르베가 근무하는 동안에만 유사한 사례가 수십 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삼촌, 응급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선 다리가 꼭 필요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이 다리는 생명을 살릴 겁니다. 병원을 나와 갤리볼루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라프세키 대학에 가고 싶은데 매일 페리로 통학하는 건 불가능해요. 18살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악천후 때는 배가 아예 운행을 안 하니까 결석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예 진학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가야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양쪽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단 30분 거리가 하루 일정을 잡아먹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역 어시장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어부로 살아온 오스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페리를 타고 이스탄불로 보내려면 최소 5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품질이 떨어져 가격도 뚝 떨어지지요. 포장에 얼음을 더 써야 하니 비용도 올라가고 농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해협을 건너는 동안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져 손실이 컸습니다. 우리 차나칼레 토마토는 터키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하는데 해협 건너편에선 그 맛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배송 과정에서 다 망가지니까요. 지역 노인회관에서 만난 80대 메흐메트 할아버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평생 다리가 생길 날만 기다렸네. 내 아버지도 그 꿈을 품고 돌아가셨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다리를 볼 수 있을까? 반면 젊은 세대들의 눈빛에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해협 건너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통근이 불가능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날 저녁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페리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그 중에는 병원 약속이 있던 노인과 중요한 면접에 가려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요. 항만 직원의 말에 절망적인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 때로는 생명까지 연결하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조민우와 한국팀이 가져온 기술적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그 도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 건설은 곧 세계의 기술적 도전이자 두 문화의 진정한 협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터였으니까요. 2019년 11월 공식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터키 현지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유행 같았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케이블 설치는 이런 방식으로 조민우가 영어로 설명하면 통역사가 터키어로 번역했지만 미묘한 기술적 뉘앙스는 종종 사라졌습니다. 우리 터키 방식으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현지 기술자들의 제안이 있으면 한국팀은 정중하게 들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저는 두 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전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적 뿌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시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조민우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카라만 교수님, 이거 보셨나요? 한국에서 연구된 돌궐, 고구려 동맹에 관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고대 돌궐 문자와 한국의 고대 유물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문화의 문양과 상징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터키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고 격조사와 후치사를 사용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날 프로젝트 로고 디자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연결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태극 문양과 터키의 고대 투르크 문양을 비교해보니 원형과 회전, 대칭의 개념이 유사했습니다. 마치 1000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같군요. 터키 디자이너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작업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깊어졌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늘어났죠. 한국 요리와 터키 요리를 번갈아가며 만들어 나누는 저녁 모임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교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까다로운 해저, 지질과 강한 해류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해저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단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기초 공법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된 설계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의미했죠. 누군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은 지역 어부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해협을 누비며 살아온 그들은 해류의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스만 할아버지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이 해협에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해류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날 오스만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 어부들이 프로젝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해류 지도는 최신 컴퓨터 모델링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봄철에는 이쪽으로 해류가 강하게 흐르고 겨울에는 이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은 항상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실제 측정 데이터와 비교해보니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현지 지식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정보는 금과 같습니다. 조민우가 감탄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초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오스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전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평생 경험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기여를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문화적 교류와 지역 지식의 통합으로 첫 난관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과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의 전례 없는 기술적 복잡성은 모든 팀원의 지혜와 인내를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저 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주탑 기초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설계 회의실에 펼쳐진 해저 지질도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일은 평화로운 날씨와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다르다네스 해협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70km의 강풍이 1년 중 120일 이상 분다고요? 한국팀의 바람역학 전문가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저 지진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진공학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주경간 길이 2023m의 현수교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적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주탑은 해저 70m 아래 단단한 안반까지 도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단층과 해류와 싸워야 했죠. 솔직히 말하면 조민우가 저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다리는 한국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더해주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전문가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가 더 가치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문제는 기술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공급망 붕괴로 핵심 자재 조달이 지연됐습니다. 특수 강철은 예정보다 3개월이나 늦게 도착했고 케이블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5개국을 거쳐 우회 수입해야 했습니다. 재료비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재무팀의 보고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어부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해류 연구팀을 구성한 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지 지식과 최신 기술의 결합은 우리만의 고유한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인 어부들의 지식을 디지털 모델링에 통합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서울에서 온 해양공학 교수가 격찬했습니다. 해저 기초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번째 케이슨을 설치하던 날이었습니다. 무게 6만 톤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연기해야 할까요? 현장 책임자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보니 향후 일주일간 더 악화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조민우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방수복을 입고 안전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거대한 케이스는 천천히 정확한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12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첫 번째 기초 설치가 완료됐을 때 현장에서 자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지진이 발생한 날은 모든 이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진도 5.6의 지진이 해협 인근을 강타했을 때 공사 현장은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안전 책임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주탑 기초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터키와 한국팀 사이의 유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차나칼레 대학교 지진공학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내진 설계를 재검토하고 보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현장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학 측의 제안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곧 30명의 공학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그들의 신선한 시각은 종종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과 서울대학교까지 합류하면서 프로젝트는 명실상부한 국제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국제 화상회의도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 이스탄불,
현장을 잇는 실시간 협력 체계는 주경 간 케이블 장력, 계산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문화 간의 작업 방식 차이가 오히려 장점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팀의 철저한 계획성과 터키 팀의 유연한 현장 적응력이 결합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도전을 넘어 두 문화의 최고를 결합하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터키 건설부 장관이 현장 방문 중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적 도전 중에서도 가장 큰 시험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경간 케이블 설치와 바다 위 2000m를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은 모든 이론과 계산, 그리고 두 나라의 협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순간이 될 터였습니다. 그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70년 전 불가능한 전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공사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또 하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 비밀 칸막이에 숨겨져 있던 가죽 표지의 낡은 책이었죠. 처음 발견한 일기와는 달리 이 일기장은 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탄약은 거의 바닥났고 식량도 떨어져 간다. 모두의 눈에서 절망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시험받는 때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한국어로 적힌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우들에게 배운 표현들이었죠. 눈이 와도 함께, 비가 와도 함께. 그 아래에는 터키어로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한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할아버지의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킨 것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이다. 쿠누리 전투에서 터키군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한 과정은 마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난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화력에 맞설 충분한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밤중에 각 병사가 여러 개의 횃불을 들고 산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속은 적은 포위를 풀고 후퇴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최선이다. 그리고 제 가슴을 울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기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비전을 위해 싸워야 한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 일기장 사이에서 바랜 천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터키어로 번역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여 물이 깊다 하되 바다 밑이 있나니?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한국 병사 김진수가 선물한 손수건으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고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바닥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날 밤 저는 즉시 조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민우 씨, 지금 할아버지의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저와 조민우는 현재 직면한 기술적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 해결책,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조민우가 주경간 설계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설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과도한 엔지니어링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횃불 전략처럼 우리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말에 조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기술팀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우리는 대담한 설계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영감을 받은 접근법은 점차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입니다. 주 설계자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낡은 군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지혜가 7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불가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형제의 힘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협력과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은 전체 프로젝트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조민우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혁신적인 재정 및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정석대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민우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탑 기초 공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던 거죠. 저는 해협에 강한 해류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만 할아버지의 해류 지도를 활용해 케이슨 설치 시 해류의 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면 대형 크레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자는 거군요. 조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정적 해결책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민우의 제안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에 접촉했고 그들은 4억 유로의 금융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적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K슈어 대표의 말에 우리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오스만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부들이 정기적으로 해류 정보를 제공했고 숙련된 현지 건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배들이 작업 보조선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어업조합장이 자신들의 소형 어선 30척을 작업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기술과 지식이 결합된 주경간 설치 방법의 혁신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리프팅 방식 대신 해류와 바람의 패턴을 고려한 플로팅 슬라이딩 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면 작업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구조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대학의 지진공학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진 설계 보완도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내진 시스템을 제시했고 이는 국제 표준보다 더 높은 안전 개수를 제공했습니다. 이 설계라면 진도 8.5의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한국과 터키 양국 정부도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간 통화 이후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됐고 행정적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기술 이전 및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터키 엔지니어들을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터키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건설회사 대표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용 효율화를 통해 초기 계획 대비 15% 예산 절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과잉 설계를 줄이고 현지 자재 활용을 최대화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두 땅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지혜를 연결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조민우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다리 개통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차나칼레 대학과 서울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는 대교 개통 후 지역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응급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생존율 증가, 교육 기회 확대,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종합하면 이 다리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연구팀의 발표는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나오다 오스만 할아버지의 친구인 70대 노인 이슬람 바이락타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한 다리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열정은 진심이고 이 다리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다리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희망과 두 나라의 형제애가 결합된 공동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이 실현되는 첫 징후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이미 새로운 활력이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차나칼레와 주변 지역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변화들이 점차 모여 지역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보다 매출이 30% 늘었어요. 공사 현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이셰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음식을 정말 좋아하네요. 특히 만티와 바클라바를 제일 찾아요. 건설 인력 숙박과 식사 수요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빈 건물이 많았던 갤리볼로와 라프세키의 중심가는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이발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주변 마을 청년들의 건설 현장 채용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약 1,500명의 현지 인력이 직접 고용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할 기회가 우리 지역에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28살 토목기사 매틴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기술은 평생의 자산이 될 거예요. 지역 언론의 시선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의구심 어린 보도들이 이제는 다르다넬스의 기적, 미래를 향한 도약과 같은 희망적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투어라는 관광 상품이 등장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특별 전망대에서
공사 과정을 구경하기 위해 차나칼레를 찾았습니다. 다리 공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비수기에도 객실이 가득 찹니다. 지역 호텔 매니저가 기뻐했습니다. 차나칼레 대학에서는 다리 효과 연구 동아리가 생겨났고 공학, 경제학, 사회학 전공 학생들이 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이 처음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70명이 넘어요. 동아리 회장 에스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주 현장 답사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다리 완공 후에 기회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리가 생기면 우리 특산품을 이스탄불로 당일 배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역 올리브 제품 온라인 판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25살 기업가 지망생 오즈구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주탑 완성 의식은 그동안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높이 318m의 거대한 주탑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역 학생들이 초대되었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순간 그들의 환호성이 바다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내가 살아생전에 다리를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주탑을 함께 봤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어요. 16살 소녀 제이넵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다리 서포터즈 결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150명의 주민들이 모여 건설 과정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사진작가 에르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볼 테니까요. 주탑 작업이 안전하게 완료되고 케이블 설치가 시작되면서 프로젝트는 이제 가장 극적인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노을 주경관을 준비하는 작업은 곧 두 대륙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케이블 설치와 주경관 연결 작업이 시작되려는 순간 바다는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하듯 잔잔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완벽합니다. 풍속 초속 2m 이하, 파고 0.5m.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기상 책임자의 보고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거대한 해상 크레인들이 위치에 자리 잡았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m의 주경관을 연결하는 작업은 세계 교량 건설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팀, 준비 상태 보고해 주십시오. 무전기를 통해 조민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팀 알파, 준비 완료. 팀 베타, 준비 완료. 케이블 팀, 준비 완료. 한 팀씩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저와 조민우는 지휘 보트에서 전체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조민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바다 위 2000m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해안가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은 관람선 몇 척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해질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교량 세그먼트가 중앙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기에 모든 움직임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쪽 세그먼트 5.1도 조정 필요합니다. 레이저 측정 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미세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작업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바다 위 공중에서 두 세그먼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20m 남았습니다. 15m, 10m, 마침내 두 세그먼트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로 좁혀졌을 때 모든 이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종 연결을 위한 특수 체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맞물림 시작. 30%, 50%, 80%. 완료. 새벽 3시 14분. 두 대륙이 물리적으로 처음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울려 퍼진 연결 완료. 소식의 해안가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민우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스만 할아버지의 어선이 지휘 보트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평생 바다로 갈라진 두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소. 고맙네. 젊은이들, 연결 작업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체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완공 일정이 원래 계획했던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심각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팀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대교 주변으로는
이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업시설과 주거 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고 양쪽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갤리볼루에서 라프세키 대학으로 매일 통학할 수 있어요.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학생 알리가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개통을 몇 개월 앞둔 시점,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는 이제 단순한 교량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상징이자 두 나라 우정의 기념비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조민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순간뿐입니다. 한국과 터키의 정상들이 참석할 개통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터키의 중요한 역사적 승전일인 갈리폴리 전투 기념일에 맞춰 1915 갈리폴리 다리의 화려한 개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교 진입로는 터키와 한국 국기로 장식되었고 거대한 환영 아치에는 두 대륙 한 다리, 형제의 힘이라는 문구가 터키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두 형제 국가의 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입니다. 터키 대통령의 개회사로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공화국 100주년 2023년을 앞당겨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2023m의 추경관 길이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탑 높이 318m는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진 3월 18일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고대부터 이어온 두 민족의 형제의 상징입니다. 터키 대통령의 말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감동적인 연설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형제국가에 보답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70년 전 터키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피가 오늘 이 다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통식의 백미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특별 헌정식이었습니다. 생존에 계신 15명의 터키 참전용사들이 명예 손님으로 초대되어 앞자리에 앉으셨고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산 카라만 마이크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울려 퍼졌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영혼만은 분명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환영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양국 국기를 들고 다리 위를 행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전통 공연이 교차로 펼쳐졌습니다.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장단과 터키 전통 무용, 메테르의 웅장한 행진곡이 어우러져 두 문화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터키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대형 리본을 자르고 대교의 개통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 전체에 설치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이제 아흐멧 교수님과 조민우 씨께서 첫 번째로 다리를 건너는 영광을 가져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된 오픈카에 조민우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2023m의 대교를 가로지르는 동안 양쪽에서 환호하는 인파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유럽에 있다가 이제는 아시아 대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흐멧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민우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된 형제가 해낸 겁니다. 제 대답에 그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의 첫 주행을 마치며 저는 이 다리가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다리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대교 개통 후 6개월, 차나칼레와 주변 지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변화였습니다. 삼촌, 우리 병원의 응급환자 생존율이 40% 증가했어요. 조카 메르베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협 건너편 새로 생긴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갤리볼루에서 발생한 중증 심장마비 환자도 15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대교 덕분에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곧바로 실질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양쪽 지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페리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던 해협 횡단이 이제는 단 6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해협 건너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35살 바리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죠.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연간 4억 15만 유로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계속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수원의 사과가 이제는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스탄불 시장에 도착합니다. 지역 농부 메흐메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되니 가격도 30% 높게 받고 있어요. 양쪽 도시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갤리볼루와 라프세키 대학은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이제 양쪽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갤리볼루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라프세키에서 수업을 들어요. 2배로 좋은 교육 기회를 얻은 셈이죠.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세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이들의 귀환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이제는 고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스타트업 창업자 에민이 말했습니다. 대교 덕분에 물류와 인적 자원 모두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요. 관광업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교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주말마다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다리 전망대와 역사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호텔 예약률이 연중 80%를 넘어요. 예전에는 성수기에도 이렇지 않았어요. 지역 호텔 매니저가 기뻐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유통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올리브 오일, 와인 등이 당일 배송 체계로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제품의 가치와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어느 날 조민우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흐메 씨,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두 대륙을 잇는 꿈을 이미 실현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터키와 한국의 협력으로 이스탄불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지금 양국 정부에서 논의 중입니다. 형제 국가 간의 유대는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교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모가 전시된 코너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군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한국 병사에게 받았던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함께 세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서는 길에 저는 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두 개의 거대한 주탑이 마치 유럽과 아시아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두 대륙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유대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확인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형제의 가치를 물려주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나칼레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할아버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위한 희생이 7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형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흐메 카라만의 이 말처럼 1915 갈리폴리 다리는 물리적 연결 너머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전쟁에서 흘린 피가 70년이 지나 아름다운 협력으로 피어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형제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다리가 필요하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차나칼레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불가능해 보이는 간극도 함께한다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